맹장 수술, 디스크, 대장암 2기, 간암 4기를 요 네 가지 예시를 들어서 실제 보통 병원 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지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 맹장 수술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계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맹장 수술을 우선 볼 건데, 맹장 수술 충수염이죠. 보통 오른쪽, 그쵸? 오른쪽 배에 부분이 아플 때 보통 맹장 걸리는데, 병원비는 보통 한 126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실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은. 뭐 입원 일수는 3일에서 7일인데 보통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초음파 검사비가 11만 8천 원에 수술비가 단순 수술이 82만 원, 복강경 수술이 보통 85만 원. 그래서 실제 비용은 대략 요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험을 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팠을 때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당장 1억이 없더라도 한 달에 내는 돈 10,000원으로 1억을 만드는 게 보험의 장점이죠. 그래서 재테크에서도 보험은 꼭 필수적인 거고, 그래서 하지만 보험을 계속 든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받을 수 있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대략적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면 5일 기준 5일 입원 기준으로 해볼게요. 근데 지금 요 기준이 각 명칭에 따라 지금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에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쪽 회사에 쏠리면은 실제로 많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회사에 가입했을 때 한도를 그나마 적절하게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생명사에서 수술비 2종 6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입원으로 10,000원, 3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손해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요, 충수염 수술비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2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2종 수술비가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질병 입원비가 일당이 3만 원짜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지금 특정 보험사를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를 일단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군으로 나눴을 때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5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24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담보를 생명사랑 손해보험사의 담보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회사에 상품을 얘기를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지금 보통 맹장으로 충수염으로 병원 가서 126만 원에서 200만 원 발생하는데, 이 정도 발생했을 때 내가 상품군을 어떻게 가입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 받을지를 저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지금 토스에 못 받는 보험금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근데 그것만 있겠어요? 그 5조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못 받는 보험금이 그 정도인데, 담보가 없어서 못 받는 분은 얼마 더 많을까요? 사실 20조가 넘을 겁니다. 실제로는. 중요한 건 담보가 있으면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담보가 없는 분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병 입원 일당 입원비 3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2종 수술비 100만 원, 충수염 수술비 20만 원. 이건 손해보험사에 제가 특정 담보를 지금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근데 가입할 때 이 담보 중에 없는 담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넣지 않아서. 그럼 못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담보들을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는 디스크를 갖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디스크는 병원비가 보통 3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입원 일수는 그렇게 3일에서 7일 정도 보고요. 수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MRI나 MRA
요거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죠. 왜냐면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뭐 기계에 따라서 다르죠, 이거는. 그리고 수술비는요. 디스크 제거 수술이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나와요. 그다음에 나사모 교정술이라든지 보형물 삽입술에 따라서 200에서 500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6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실제 병원에서 디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실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한 거예요. 보험사랑 관련이 없어요. 실제 고객이 병원을 갔는데 디스크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서 본인 자비로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5일 입원 기준으로 했을 때 생명사에서 재장애로 10% 기준으로 2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수술비 보통 3종에 해당됩니다.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입원비가 일당에 3만 원이 나옵니다. 이건 담보를 넣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담보를 안 넣었으면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상해 후유 장애가 2천만 원입니다. 요게 10%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3종 수술비 1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질병 입원비 일당이 3만 원, 요 정도. 요거를 두 개를 생명사랑 손보사를 다 합치면 2,46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담보 이렇게 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져볼게요. 만약에 손해보험사를 가입을 안 하고 생명보험사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생명보험사를 가입 안 하고 손해보험사만 가입했다. 왜냐면 보통 고객님들이 생명사랑 손해보험사를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보장을 이해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한 회사에 몰빵을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회사에서 지급해서 나갈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는데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금액이 비싸다고 보장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디스크를 이용해서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런 담보를 가입해야만 디스크 수술했을 때 이 정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만 가입했다고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요런 담보들에서 보통 돈이 나오는데 요런 담보들을 가입을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확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고객들도 알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디스크가 요 정도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지만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은 요 정도지만 실제 보험사에서는 2,46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뭐 한 1,000만 원 이상이 돈이 수정이 남습니다. 그걸로 그 받은 돈으로 재테크도 할 수 있고 뭐 여윳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건 딱 하나예요. 본인이 몰라서 안 좋은 거예요. 보통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담보들로 보통 가입을 하고 본인이 모른다면 당연히 담보 자체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테크 중에 일부인 것 같아요. 요새는 제 트렌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는 공부를 하는 시대지 안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해야만 자기 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담보별로 뭘로 받을 수 있는지 보통 제가 예전에 챔피언 할 때 보면은 제가 고객님한테 물어봐요. 그 디스크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뭐 있는지 아시냐고 물어봐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좋은 보장으로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군도 중요하고요. 담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관련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야 고객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2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대장암 2기를 왜 제가 예를 들었냐면은 정말 많이 제가 고객님들 걸리는 거 많이 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요걸 했고
총 병원비는 보통 대략적으로 예시를 든 거예요. 총 4,4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입원 일수는 10일 입원 그리고 항암 치료 3주 정도 했을 때 약 2,2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종류 및 비용, 종양 제거 수술하고요. 플러스 항암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해서 약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일 기준 입원했을 때 기준으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로 이렇게 나눠놨죠. 왜? 양쪽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상품군이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양쪽으로 가입하면 양쪽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가입하면은 양쪽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사의 암진단비가 지금 2억까지 있는데 2억까지 가입을 하지만 이거는 한 회사에서 2억까지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 회사를 싼 걸로 이렇게 여러 개 해야만 2억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2억까지 가능해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담보를. 그 다음에 수술비는 600만 원. 그리고 암 일당 입원비가 보통 10만 원 나오죠. 5만 원인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수술비가 5종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건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보통. 그리고 일반 입원비가 일당이 3만 원입니다. 요게 생명사에 가입돼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보험에 이런 담보 갖고 있지 않으시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죠. 그쵸?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에서는요, 암진단비가 보통 성인 기준에 5천만 원까지 보통 나오고요. 그리고 암수술비가 200만 원. 그 다음 암 입원비가 보통 손해보험사는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5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5종 수술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질병 수술비도 30만 원. 질병 입원비 일당이 3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손해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예요. 만약에 제가 손해보험사 가입이 안 됐으면 제가 방금 얘기한 요 담보는 못 받겠죠. 그래서 우선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생명보험 갖고 있는지 손해보험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생명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장암 2기일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얘기를 한 거고 손해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장암 2기일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고객님이 요 둘 중에 두 개 다 갖고 있을 경우는요.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요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껴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있을 때 확인해 줄 수 있는 담보고 근데 이 중에 만약에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 없던지 아니면 손해보험이 없으면 담보 자체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양쪽에서 지금 가입 가능한 담보를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 보니까 총 지급되는 금액이 2억 7,64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특정 회사를 얘기를 왜 안 했냐. 그 회사마다 그때그때 계속 바뀌고 이거를 조합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4,4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2억이 넘는 금액을 추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상품은 뭐 상품은 아니죠. 제가 대략적 계산해 본 거니까 보장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쵸? 왜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보통 5년 전에 보통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5년 전에 지금부터 자 적어 드릴게요. 5년 전에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암진단비 최고 한도가 3천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보통 생명사에서요. 개인 1인당 한 생명사에 암진단비 최고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3천만 원 이상 가입이 안 됐었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 고객님들 보면 나 암보험 가입돼 있어. 근데 3천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한 회사에. 그리고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손해보험사도 보통 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나 손해보험사에 암진단비 있어. 근데 보통 3천만 원 이상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요게 한도가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제한이 있었어가지고 보통 보면은 3천만 원 이상 있는 분들이 보통 없습니다. 그 양쪽 두 개 합치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담보가 많이 적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새는 요 정도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생명사랑 손해보험사 합산해서 암진단비가 최대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저는 그걸 뜻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고객님을 보잖아요. 어떤 분은 담보를 확인했는데 암진단비가 있다고 하셔서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암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죠. 1,000만 원은 있죠. 근데 지금은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한 시대인데 2억 9천만 원이 빈다는 거죠. 제 말은. 한도가 요새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 담보들을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아, 옛날 보험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00만 원이 좋다고 하면 좋을 수 있는 거지만, 2억 9천이 추가로 가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 자동차 포니가 처음에 나올 때는 좋았죠. 근데 지금 포니가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좋은 차들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 같은 차도 있고요. 근데 옛날에 테슬라는 없었죠. 전기차는. 하지만 지금은 나온 거잖아요. 왜냐면 우수리 발달하면서 담보도 많이 이게 향상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4기인데 대장암 4기 같은 경우는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각 장기로 전이가 일어났을 때가 4기인데 보통 병원비가 보통 8,100만 원입니다. 간암 4기의 경우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고요. 입원일수 6개월 기준으로 6,600만 원. 수술 종류 및 비용이 간 절제술이 있고요. 간 이식 수술이 있고요. 고주파 열 치료술이 있고요. 에탄올 주입술이 있고 경동맥 화학 전이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약 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보통 항암 치료비, 약물 치료비 없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암이 걸렸을 때 항암 치료비, 약물 치료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담보 확인하실 때 보통 본인 담보 확인할 때 약물 치료비가 있는지, 방사선 치료비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게 담보가 나온 지 그렇게 썩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보통 10년 전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확인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6개월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암진단비는 2억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2억. 고혈압 진단비가 5천만 원. 암 수술비가 600만 원. 암 입원 일당 입원비가 10만 원. 그 다음에 수술, 일반 수술 5종 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입원비가 일당 3만 원. 요게 생명사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는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 암 수술비가 200만 원, 안 입원 일당이 5만 원, 5종 질병 수술비가 1,000만 원,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 질병 입원비 일당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사랑 손해보험사 담보를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3억 6,2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실제 발생한 비용은 8,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빼보면 거의 2억 7천, 8천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담보 가입 잘 하신 거죠. 그죠? 남게 가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요게 가능한 거는 생명사랑 손해보험사에 각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충수염, 디스크, 대장암 2기, 간암 4기일 때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담보를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 발생한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객님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용이 뭐냐면요. 처음에 진단비예요. 진단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입원비예요. 세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입원비,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요 담보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생명사에만 있어도 안 되고 손해보험사에만 있어도 안 되고 양쪽 다 있어야만 무조건 보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두 개 다 갖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생명보험사에 반 넣고 손해보험사에서 반 넣고 이거 금액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양쪽에 있어야 담보가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쪽 회사에 10만 원 넣는 것보다는 금액을 쪼개서 양쪽으로 넣는 게 담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두 개를 다 갖고 가셔야만 되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쪽 회사로 만족이 됐다고 하면 굳이 생명사랑 손해보험사를 나눠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왜냐면 담보군이 다르고 상품군이 다른데 뭔가 다르니까 나눠놨겠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굳이 이거를 합치면 되는데 굳이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담보가 다르니까 나누는 거죠. 그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고객님들이 가입할 때는 한쪽 회사에 이렇게 쏠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산으로 치면 반쪽짜리 우산인 거죠. 보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쪽에 치우지 마시고 양쪽으로 다 갖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객님들 확인할 때 양쪽 갖고 있는지를 확인 처음에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요게 된 상황에서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그거를 제가 지금 충수형, 디스크, 대장암 2기, 간암 4기로 예를 들었잖아요. 이걸 얼마 받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병원비는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써놨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담보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해보고 잘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병이라는 게요 갑자기 오거든요. 갑자기 오면요 왜 보험일까요? 암이 걸리면 보험 가입하는 회사가 없어요. 보험사는 피합니다. 피해 다녀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쵸? 건강할 때나 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할 때 어차피 보험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보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안 좋은 보장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설명을 여기 지금 네 가지 경우를 얘기를 했잖아요. 충수형, 디스크, 대장암 2기, 간암 4기. 그러면 고객님들이 대략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거 기준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담보를 생명사, 손해보험사 두 개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만 본인이 좋은 담보를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전혀 모르시고 중요한 건 보험사도 그걸 알거든요. 고객이 잘 모른다는 거를. 그러면 당연히 좋지 않은 보장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 많은 돈을 받으려고 드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모르면 돈은 많이 내고 안 좋은 보장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를 이렇게 네 가지로 체크해야 되고요. 맹장, 디스크, 대장암, 간암 요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장으로 알아봤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